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냅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팁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냅진이라는 툴은 분자 생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미드 벡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툴이고요. 스냅진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벡터 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엔자임을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셈블리, 그리고 라이게이션, 여러 가지 벡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히스토리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이 툴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플라스미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흔하게 사용하는 저희 실험실에서 PCDN 3.1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벡터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운로드 플라스미드를 하면은 DNA만 볼 수 있죠. 그럼 이 PCDN 3.1을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벡터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벡터를 어떻게 보면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스냅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기 전에는 바이오 에딧이라는 이런 툴을 썼었는데, 아주 1차원적인 ATGC를 그냥 단순하게 나열되는, 그리고 이런 시퀀스를 이름 적을 수 있는 아주 1차원적이기 때문에, 벡터가 사실은 원형이 서큘러 폼이고 안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들어있고 다양성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기에는 좋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스냅진을 이용한 다음에 엄청 능률이 많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이 스냅진을 간단하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툴들을 이용해서 먼저 제한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한 요소를 보여줄 것인가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유니크 커터를, 아니면 유니크랑 듀얼 커터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설정을 해서 유니크 커터들은 이렇게 좀 볼드체로 표시할 수 있는 설정을 해놨어요. 그렇고, 이런 것들은 캐릭터들이죠. 캐릭터들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그리고 프라이머가 지금 없어서 이게 지금 보여줄 수 있고 끌 수도 있고, 그리고 ORF를 보여줄 수도 있고 꺼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암피실린 프로모터 앞쪽으로 암피실린 지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기본적으로 5', 3'으로 진행되는 ORF의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역으로 진행되는 ORF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히스토리를 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 부분을 잘라서 넣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걸 이용하면 볼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벡터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냐, 캐릭터를 포함되게 보여줄 거냐,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냐를 정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특징들의 이름을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 이 사이트의 엔자임 사이트의 위치 같은 걸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설정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벡터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건지, 지금 얘는 지금 서큘러 폼인 거죠. 근데 얘를 누르게 되면은 리니어한 폼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축소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서큘러 폼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서 세원 시퀀스를 읽게 되죠. 그런 ABI 온라인에서 시퀀스가 맞는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제 하단을 보시면 맵에 대한, 이런 식으로 맵을 볼 수 있고, 뉴클리오타이드로도 볼 수 있고요. 엔자임이 어떤 곳이 있는지 볼 수 있고, 어떤 특징들이 지금 잡혀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 없지만 이렇게 프라이머를 볼 수 있고, 이 맵의 히스토리도 어떤 과정을 거치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디스크립션 패널이 있는데요. NCBI나 이런 데서 가져오게 되면은 그런 기본적인 특징도 진뱅크 폼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썰머에서 판매하고 있는 벡터니까 얘네들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TA 클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잡아서 프라이머를 짜고 이제 PCR을 해서 클로닝 벡터에 넣어주게 되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퀀싱을 보내게 되죠. 이런 일련 과정들을 이 툴을 통해서 한번 먼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손쉽게 우선은 널리 알려져 있는 형광 유전자 EZFP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팁이라고 하면은 뭐 피어처가 지금 스냅진을 깔게 되면 스냅진을 내장하고 있는 피어처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1335개의 피어처가 지금 잡혀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뭐 만약에 EZFP 같으니까 EZFP니까 EZF2로 시작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2로 갑니다. 그리고 뭐 G로 누르면 G로 가고, 만약에 이게 한글로 돼 있으면 작동하지 않는데 영어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작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가 있는지 피어처가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EZFP를 이용해서 한번 클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ZFP 여기를 잡고 커맨드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커맨드 C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new DNA 파일을 이용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제 EZFP 유전자를 우리가 증폭 산물로 EZFP의 유전자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처음에 add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프라이머 짜게 됩니다.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TM이 58도에서 63도 이 정도 사이로 해서 디자인을 하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ORF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어주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선택의 폭이 없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해서 61도에서 63도의 TM을 가지는 프라이머를 포워드 프라이머를 디자인했고요. 리버스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좀 더 길어져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버튼 스트랜드를 하면 리버스 프라이머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EZFP의 리버스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단축키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좀 커맨드 1을 누르게 되면은 맵, 커맨드 2를 누르게 되면 시퀀스, 커맨드 3를 누르게 되면 엔자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윈도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은 좀 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PCR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사이즈가 나올 것이냐, 720, 당연히 720 베이스 페어가 나와야겠죠. 자, 우선은 이렇게 하면은 내 유전자는 아마 720 베이스 아가로 두 개를 내리면은 720 베이스 페어일 거야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사실 여기 보면은 이제 DNA 레더도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지놀 제품의 1KB 플러스 DNA 레더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레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략적으로 저는 이제 전체의 사이즈를 볼 수 있는 레더들을 대충 넣어놓고 내가 실험했을 때 어떤 사이즈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정도의 레더들을 보통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레인을 설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PCR을 하게 되면은 이 템플레이트, 이 DNA를 가지고 이제 하고 로딩을 하게 되면은 720 베이스 페어에서 유전자가 잡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게렉스를 한 다음에 클로닝을 하겠죠. 이제 TA 클로닝은 저희 실험실에서는 보통 TA 클로닝을 많이 하는데요. GC 클로닝도 할 수 있고 사실 요즘 토퍼 클로닝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쉬운 TA 클로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포워드 리버스 증폭한 이 산물이 이제 인서트가 될 거고요. 여기서 지금 왜 71로 잡아주냐, 오버행을 보통 달기 때문이죠. 우리가 TA 클로닝 할 때는 양쪽 끝에 이제 A를 이제 오버행 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한 사이즈가 더 증가되고, 만약에 블런트 엔드다, PF 택 이런 것들은 보통 블런트 엔드죠. 그 블런트 엔드 택을 쓰게 되면은 1베이스 페어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건 큰 건 아니에요. 큰 게 아니라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TA 클로닝 할 건데 PF 택으로 PCR 했어. PF 택으로 PCR 하면은 TA 클로닝 당연히 진행이 안 되겠죠. 왜냐면 내가 사용하는 택의 특징은 블런트 엔드, PF 택은 블런트 엔드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꼭 이제 TA 클로닝 할 때는 저희 실험실에서는 엘피스사의 EasyPCR, 요즘 옛날엔 하이파이 PCR이었는데 제품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러면서 좀 이름이 EasyPCR로 바뀌었던데, 우선은 그래서 이 PCR 산물이랑 이제 TA 클로닝을 할 벡터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희 실험실에는 보통 프로메가사의 T 이지 벡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TA 클로닝의 특징이라고 하죠. 이 들어가는 이제 인서트의 방향성이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5', 3'을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뒤집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알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클로닝을 한 다음에 콜론 PCR 진행할 때 통의 경우는 저는 이제 백본에 있는 뭐 M13 포워드나 리버스의 쪽에 있는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PCR을 하죠. 이제 M13 포워드 리버스가 이제 T 벡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벡터가 걸치니까 한 990 베이스 페어의 PCR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찍은 콜로니에서 인서트가 잘 들어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보통 뭐 TA 클로닝을 하면은 블루 화이트 스크리닝을 하긴 합니다만 더블 체크를 보통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콜로니 PCR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과정을 할 때 이런 백본들을 넣은 백본들만 돌려서 사이즈를 확인하는 걸로 보통 합니다. 왜냐면은 M3 포워드나 이제 리버스만 있을 경우에 이 방향으로 들어간 거는 이렇게 당연히 잡아주겠죠. 하지만 뒤집어 들어간 거는 잡지 못하죠. 왜냐면 포워드가 지금 여기서 리버스가 포워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PCR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TA 클로닝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론을 하게 되면은 TA 클로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이제 MCS에 엔자임들 많이 넣어뒀어요. 왜냐면은 제한 요소를 처리해서 유전자를 어디 다른 데 넣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사용하는 벡터에 특정한 이제 엔자임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프라이머 끝쪽에 이제 엔자임 사이트 넣어주기도 했죠. SP1을 넣어준다. 그럼 이제 이렇게 오버행되는 프라이머를 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니면 나는 아니야 히스택을 넣어주고 싶어. 그럼 히스택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히스택의 시퀀스를. 여러 가지 이렇게 특징들을 바로 이제 해줄 수 있게 아주 간편하게 많이 이제 툴들이 있어요. 둘러보는 것만으로 참 재밌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보는 것만으로 이런 거 시퀀스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바로 여기서 리버스 프라이머를 짤 수도 있고 이 친구에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간단한 팁인 TA 클로닝과 대략적인 스냅진의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볼 줄만 알았지 직접 만들어 보니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것을 나누고 영상으로 만든다는 게 행복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만들고 편집해보니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모두들 즐거운 실험실 생활하세요.